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4일 밤 10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동해에서의 위험한 격돌 직전 상황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영공인 독도 상공에 무단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2번이나. 그래서 우리 공군기가 경고 방송을 하고 응하지 않으니까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한 300발 정도를 쏘았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쏘면은 아차, 이게 우리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대응 조치를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권은 역시 이런 일만 만나면 허둥댑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러시아가 잘못을 인정했다, 기기가 오작동했다라고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정부가 우리는 침범한 적 없다, 침범을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하니까 오후에는 다시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는 엇갈린 성명을 내는 바람에 우리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침범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는데, 인정한 것처럼 엉뚱한 정보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창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국내에서는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잡기도 하지만은 이 외국과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실수를 합니다. 부정확합니다. 행동이 부정확하답니다. 부정확하다는 것은 부정직하다는 말하고도 통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까지 나서가지고 이제는 러시아 편을 듭니다. 어제 중국 비행기와 이 러시아 비행기가 합동훈련을 한 겁니다. 이게 합동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밀접해지고 있고,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한미일 동맹체제에 틈을 벌려보겠다고 고심하던 차에 이번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독도를 이용해보겠다. 이거 독도를 하나의 불씨로 삼아가지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흔들어 놓겠다 하는 노림수로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올라타면 안 되죠. 정부가 이런 때일수록 신중하게 자제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내놓았느냐 하면은 일본 말로입니다.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 일본 사람들은 독도로 부르지 않아요.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다케시마 부근의 일본 영공을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했다. 동시에 한국 공군기가 일본의 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했다. 이거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첫째,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의 영공인 다케시마 상공을 침범한 것 잘못되었다. 두 번째, 한국 공군기가 경고 사격한 것은 우리 영공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 왜 한국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하느냐. 한국도 잘못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 양쪽에 공식 항의했다. 이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묘하게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러시아는 자기들은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다케시마, 즉 독도 상공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있다 하는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군용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경고 사격을 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의 영공인데 왜 한국 비행기가,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했느냐, 이건 주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지만은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레이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러시아는 배째라는 식으로 우리는 침범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러시아는 이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서 국가 이익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이 나라는 큰데, 러시아는 나라는 큰데 아직도 소련 시대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국가가 아닙니다. 문명국가가. 자, 중국도 러시아 편을 듭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이웃나라끼리인데 중국 공군기가 비행식별구역에 들어간 것을 침범이라고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의 정권 측 언론은 러시아가 우리는 침범한 적 없다 하는 것을 크게 보도를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미국과 일본, 한국이 상대편이 되었는데, 미국은 꽤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전면에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손을 합쳐야 될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해야 될 텐데, 한국과 일본끼리 또 독도, 다케시마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작전이 일본과 한국을 틈새를 벌려놓는데 성공했구나, 또 미국도 지금 주춤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흔드는 작전은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특히 한국이 대응하는데 미숙하게 대응을 했다 하는 이런 꼬투리가 또 하나 잡혔습니다. 자, 지금 한국 언론은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지금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을 막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본 비판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그런 성명을 냈느냐, 이거죠. 성명을 냈느냐,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 이건 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걸 일본 정부가 재확인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통상적인 것이니까 별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러시아보다 일본을 더 비판하는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언론이 국가 이익이라든지 국가의 안전이라든지 우방국이 누구고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이상한 피하 식별 기능 마비 증세를 또 이렇게 발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잡아 때리니까 일본과 한국의 레이더 기록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럴 때는 서로 손을 잡고 군사정보 교류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보를 서로 교류해가지고 러시아가 침공 해섬을 일본과 한국이 같이 발표하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사보호정보협정을 가장 큰 이익을 보는 한국이 그것을 재연장 안 할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아주 이 문재인 정권의 처리 방식이 예상했던 대로 국제 무대에서는 그런 국내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어제 잠시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일본도 긴급 발진을 했다. 일본 자위대도 전투기를 이 독도 상공으로 보낸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오보입니다. 왜 오보냐 하면 일본 측의 발표가 애매했어요. 일본의 관방장관이 쭉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자위대도 대응해서 긴급 발진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독도 상공으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했구나 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도 상공으로
간 게 아니고 이 동중국해로 갔습니다. 동중국해로 출격을 했어요. 긴급 발진했습니다. 이 중국 비행기가 동중국해에서 쭉 올라오니까 동해로 간 게 아니고 동중국해로 발진을 했으니까 독도 근방에 어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언론도 서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고, 이것은 일본 발표가 애매한 데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추측이 결국 사실과 다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러시아 이 영공 침입은 바로 격추 대상입니다. 1983년 9월 1일에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 제로제로편 전보가 사할린이라는 사할린 상공, 즉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출격한 전투기가 쏜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돼가지고 269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영공 침입에 대한 소련의 대응이었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독도로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경고 사격, 그 다음에 안 나갔으면 우리가 격추해도 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그러면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처럼 침입한 적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위대 전투기는 독도 상공의 우리 영공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지만은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걸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상공으로 지나가면은 주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충돌로 간다, 무력 충돌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 자제라고 볼 수 있죠. 또 일본은 생각구 동중국해 밑에 있는 이 생각구 열도를 가지고 중국과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에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일본인데 중국 비행기가 생각구 열도 상공을 지나가면은 일본이 출격을 합니다. 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각구 열도 상공을 지나가느냐?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서 한국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상공으로 일본 전투기가 지나가면은 한국이 당연히 경고사격 내지 격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구 열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은 독도 상공의 우리 영공을 지나간 적이 없다, 조심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독도는 걱정할 것 없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일본에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독도에 무슨 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점잖게, 그 다음에 좀 무겁게 대응을 해야지. 일본 뭐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발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일본에 말려가지고 독도 분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배하는데 무슨 독도 분쟁이 있습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자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정보 공조를 해야 된다는 이 점, 이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